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의 신용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에서 아무리 지로금리 하더라도 여러분이 빚을 얻을 때는 은행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자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얘기하다 보니 제가 부동산 이쪽 업계에 20년 이상 몸담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신용에 관한 10가지 실수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옛날에 있었던 올드 어카운트, 오래된 어카운트를 만약에 내가 다 페이오프를 해버린다. 그렇게 하면 내 신용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점수가 올라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 신용을 보고 있는 그 은행에서 그거는 저 밑에 있어서 잘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빚을 갚으면 그게 딱 튀어오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거의 100불 미만, 200불 미만의 조그만 유틸리티 빌이라던가 내가 이사 다니다가 깜빡해서 못 낸 그런 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은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꼭 갚으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자동차를 사야겠다. 또는 모기지를 사야겠다. 이런 거를 하실 경우에는 이거 갚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모기지 할 때 언더라이터가 융자 심사관이 연락이 올 겁니다. 이거 무슨 어카운트야? 그럼 이런 게 있었네? 나 깜빡했어. 내가 갚을게. 내가 세르만 할 때 갚을게. 세르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갚겠다는 거 하나 편지 쓰고 정말 그때 세르만과 동시에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괜히 엄하게 갚았다가 그게 맨 위에 튀어올라서 크레딧 점수가 우당탕 떨어지는 그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수. 뱅크럽시를 할 때 많은 변호사님들도 말씀하시고 물론 여러분이 뱅크럽시를 파산을 신청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할 수 없이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뱅크럽시 하고 나면 다 깨끗해져 갖고 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데 뭐 빚잔치하고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은행에서요. 누구의 크레딧 점수를 크레딧 그것을 볼 때는요. 크레딧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 크레딧의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 뱅크럽시를 하는 분 같은 파산하시는 분은 7년에서 10년 동안 영향이 가요. 아무리 정부에서 이 사람 뭐 7년, 10년 후에는 뭐 괜찮게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게 해줘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 파산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말고 그럼 다운페이를 더 하게 시켜야 되나? 뭐를 더 시켜야 되나? 뭐를 더 사게 해야 되나? 뭔가 은행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럽시 하는 게 사실은 물론 나 빚잔치하고 깨끗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래. 뭐 그게 최악의 마지막 수단일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왜 집에 편지 날라오잖아요. 은행에서. 이래서 뭐 빚이 많으면은 이 크레딧 카드 내가 너한테 6개월 동안 0% 그러니까 융자 0%로 해서 크레딧 카드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다른 거 다 이쪽으로 밸런스 트랜스퍼 해라. 뭐 잠금 다 이쪽으로 옮겨갖고 한꺼번에 몰아라.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그거 하시면 크레딧 점수 뚝뚝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크레딧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새로운 어카운트를 하나 또 열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어카운트를 여는 게 다른 빚을 정리하려고 여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빚을 다 정리해서 내가 갚아버리면 점수가 올라가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빚을 또 얻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돌려막기의 고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언뜻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 0% 한 6개월 또는 뭐 1년 동안 나 이거 돈 안 내도 되고 나 빚 다 모아서 이거 돌려막기 해도 되고 내가 한숨 쉴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셔서 6개월이든 1년 후든 정해진 기간 안에 만약에 그 빚을 한꺼번에 갚으실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돌려막기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나쁜 발상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 네 번째. 옛날 크레딧 카드를
내가 이거 안 써요. 그래서 안 쓰니까 나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냥 이거 귀찮아. 그러고 머리만 복잡해. 나 없애버릴래 하고 캔슬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 크레딧 히스토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미국에 온 게 제가 98년에 왔는데 지금 22년째인데 만 2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크레딧 카드를 지금 만약에 없애잖아요. 22년이라는 제 크레딧 히스토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본인의 크레딧 점수는요 35%가 크레딧 히스토리예요.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내 신용 점수의 35%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머리 복잡하다고 내 옛날 크레딧 카드 캔슬하시면,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실수. 이거 어떤 분들 이런 거 하세요. 나 지금 집값이 조금 올랐는데 집값에서 다시 리파이낸싱 하면서 캐시아웃 해야겠다. 내가 돈 좀 꺼내갖고 나 그냥 카드 값도 좀 갚고 그 다음에 뭐 차값도 좀 갚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숨통 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산 집 그 칸도가 집값이 좀 올라서 제가 리파이낸싱을 해갖고 캐시를 좀 빼면서, 그때 당시에 제 그 캐시아웃 했던 그게 6%였고요. 그때 은행에 30년 고정융자가 6%였고 이자율이 제 자동차 이자율이 9.8%였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쓴다고 그거를 리캐시아웃을 해서 모기지 집값 조금 오른 거에서 빼서 리파이낸싱을 해갖고 재융자를 해서 제 자동차 값을 갚고 너무 해피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크레딧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거는 빚 갚아서 이것도 또 돌려막기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걸 팔고 타운하우스를 가려고 했는데 제 크레딧이 점수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비 패턴, 제 스펜딩 헤빗이, 제가 그 카드를, 크레딧을, 신용을 쓰는 그 소비 패턴이 건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한테 레이트를 조금 높여서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당장 집을 사실 게 아니라면 괜찮지만, 만약에 곧 1년 안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째 미스테이크, 6번째 실수는요, 크레딧 카드 일단 내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몇 프로에 받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자율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샤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막 이러시는데, 신청하실 때마다 이거 하드 인쿼리라 그러거든요. 제 크레딧 점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샤핑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만약에 모기지 융자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군데 모기지 샤핑 하셔도 뭐 한 달 안에 모기지 샤핑 하시는 거는 사실 점수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모기지 레이스를 샤핑하나 보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보면은 누가 이 사람의 신용을 돌려받는지 알거든요. 딱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크레딧 카드 회사다. 이럴 경우에는 벌써 낙인 찍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번 7번째 크레딧 카드와 크레딧과 관련된 실수는요. 크레딧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실수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저희 시어머니는 베이비 부머라서 굉장히 검소하시고 절대 빚 안 쓰시고 캐시 있으면 쓰시고 없으시면 안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신용 점수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차 한 번 사러 가셨는데요, 자동차 딜러십에서 그 신용이 없다고 자동차 캐시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잘 못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용으로 제가 콜사인 해드렸는데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 사실 캐시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용 점수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다음번 8번째는요. 크레딧 카드가요, 쓰시고 나면은 빌이 오잖아요. 그런데 성질 급하신 분들이 빌 오기 전에 그냥 쓰고 나서 바로바로 갚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 크레딧 카드 회사 입장에서요, 이게 밸런스가 지로잖아요.
이 미니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갚아버리니까 밸런스가 지로잖아요. 밸런스가 지로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새 크레딧 비로 있잖아요. 크레딧 그 신용 를 보는 그런 센터, 그가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또는 그다음 익스피리언 같은 그 크레딧 교사 기관에서 보통 그런 기관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보내는 건데 보낼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 입장이나 그 신용 조회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요, 제가 크레딧을 하나도 안 쓴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쓰시고 갚으실 때는요, 일단 스테이트먼트 오면 보시고 갚으십시오. 절대 성질 급해서 바로바로 갚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성질 급해서 막 갚고 싶은데 저도 맨날 참아요. 갚지 마세요. 새로 스테이트먼트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9번째는요. 제가 크레딧 카드 뿐이 아니고 모든 어카운트를 내가 그냥 쫙 다 시간 맞춰서 갚으면 오토매티컬리 이 성적이 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딧 비로에 1년에 한 번씩은,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의 신용 성적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전혀 크레딧 점수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조회한 게 거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전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꼭꼭 조사하셔서 내가 카드값을 아무리 잘 갚고 모든 어카운트를 잘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진짜 이게 잘 보고가 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 내가 만약에 크레딧 카드를 새로운 걸 신청하면 혹시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이 혹시 소비를 방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실수를, 이건 제가 항상 경험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제가 신용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 와갖고 제가 이제 시집을 간 케이스인데요. 미국에 제가 시집을 와갖고 남편의 신용에 얹혀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신용카드의 한도액이 5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월마트에 가보니까 뭐 몇 개 안 사도 500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카드를 막 또 여러 개를 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500불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는 카드는요 350불이 맥수고, 그 다음에 오는 카드는 200불이 맥수고 막 이런 거예요, 한도액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만큼 신용 점수가 툭툭툭 떨어져서 은행 입장에서 저를 500불짜리 카드도 주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신용이 재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신용 지키시고 본인의 자산 지키시고, 그리고 제일 큰 자산은 뭔지 아시죠? 건강 지키세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최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